손실급부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 그리고 최병원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은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이 되니까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까지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때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업종들이 좀 약간 좀 눈여겨 보이는 그런 시기인 상황에서 네. 2부의 첫 종목은 바로 오늘 아주 급등을 했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보겠습니다. 네. 수익이 53%가 나셨어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저 동그라미 때 사셨는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쏠 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매수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하셨죠. 고점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부러워요. 매수한 시점이 정말 그 반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30%. 맞아요.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오늘 장에서 이제 아마케와 관련된 또 뉴스가 터지면서 주가도 상한가 근처까지 바로 쏘아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급등에 나올 때 매도를 하려고 했다가 더 오를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참으셨다고 해요. 아하. 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또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남겨주셨거든요. 네. 자, 이미 54%의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과연 레고캠바이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레고캠 바이오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매도입니다. 매도. 최병훈 전문가는요? 보유입니다. 보유. 예, 좋습니다. 엇갈렸죠? 자, 그러면 매도해야 되는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마케에 대한 기대감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회가 다음 달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네. 학회에서 이제 여러 파이프라인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작용을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중항체에 대한 또 이제 전임상 결과도 최초로 공개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그대로 발현이 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4월 달 기대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더 발현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지금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오늘 이제 또 단가가 신고가를 또 새롭게 달성을 한 단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역사적 신고가로 또 흘러가 버리는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저는 항상 신고가 흐름 나타나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꾀하시는 것도 좋지만 누구나 수익 중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안 좋아서 매도라기보다는 이제 신고가 달성을 했으니까 약간의 또 분할적인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완전하게 역사적 신고가이기 때문에 뭐 8만 원으로 가든 8만 5천 원으로 가든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는 뭐 8만 원, 8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면 차분하게 한번 분할 매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저점에서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이 추가적인 수익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또 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 7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 구간까지 뭐 보시고 만약에 요 정도 구간 이탈을 하면 어찌됐든 학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온 거고 학회에 대한 기대감이 또 무언가 엄청난 성장성을 담보해서 쭉쭉쭉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차분하게 분할적인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역사적 신고가, 이런 거 신고가 할 때 약간 조심하자라는 관점이시기 때문에 네. 더 가더라도 우선은 리스크 테이킹을 좀 줄여보자는 거고요. 자, 최병훈 전문가는 반대로 보유 의견이십니다. 바이오 중에 HLB, 네. 그다음에 레고캠 바이오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세가 HLB 코스닥 네, 시가주 100등 종목 중에 그다음에 레고캠 바이오 가장 좋고 모양이 ABL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래서 뭐 시세는 더 나을 걸 보이고 지금 오늘 전임상 결과가 이제 처음 공개된 게 이게 이중항체 근데 이게 항체 약물 접합체로 해서 동시에 표적 세포를 이렇게 표적 항암체로 하면 다른 부작용 안 생기게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제 지 같은 이런 데 다시 앞으로 할게 임상 결과도 나올 거고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게 많아서 이게 아주 그리고 기술 수출에 앞으로 여러 개 많이 파이프라인도 있어서 좋을 거로 보여서 저는 추세적으로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9만대 3배 정도 찍을 걸 보이고요. 네. 충분히 더 올해는 전체 바이오 이 섹터가 예. 전체 좋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팔지 않고 워낙 사신단가가 잘 하셨어요. 5만 원대 정확히 사셔서 이 정도에 사기가 쉽지 않은데 사가지고 바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본전만 지키면 되니까 그래서 한 7만 손절가를 7만 원 정도 손절하고 그냥 한번 좀 꾸준히 좀 보유해서 추세가 나올 때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 일단 단기적으로 93,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께 궁금한 게 사실 이 바이오를 다 괜찮게 보는 상황에서 바이오 내에서도 저는 항암제하고 비만 치료제 이 두 개를 딱 이렇게 선상에 놔야 되는데 어떤 걸로 좋게 보세요? 원래 앞으로 시대는 비만 치료제죠. 시장은 훨씬 큽니다. 항암보다는. 그래서 하나의 암이 한 10조 정도 시장이 되면 비만은 그거에 뭐 몇 배가 넘죠. 그 정도로 비만이 가장 우리나라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게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기업들이. 앞으로 나오겠죠. 뭐 미국의 제약사들이 뭐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앞서갈 수도 없고 일단 거기서 벌써 선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라일 릴리부터 우리가 따라가더라도 28년도 뭐 27년도 돼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보다는 지금 우리는 이제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 뭐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쪽이 좀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췄을 때는 항암제 쪽이 낫다. 전문가님 의견은 또 어떻습니까? 저도 비만 치료제 쪽으로 보고 있죠. 네. 왜냐하면은 비만 치료제가 비싸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한 달 약값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네, 지금 이제 한 달 맞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 그래요? 한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 저는 그래서 참 순수하시네, 한 달 진짜. 150만 원 해서 비만이 치료된다라고 하면 헬스 장비 150만 원 하는 것보다 그게 날 수도 이렇게 있겠다. 반년은 그래도 한 방이면 그렇게 하겠다. 한 뭐 방이면. 그런 생각을 네. 했는데. 네. 반년은 먹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요새 또 저희 또 앵커님들하고 또 네. 저희 굉장히 운동이 핫한 주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또 저는 뭐 근력 운동가 그다음에 네. 요새 또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유산소 운동 달리기 그다음에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계단 타는 거 아, 예. 정말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요새 한 10분, 20분도 화가 납니다. 네, 정말 하면은 많이 탔다. 네. 한이 조금 몇 천 씻으신 것 같은데.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래도 비만 치료제 나오면 맞을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면 네. 정말 이제 내 몸을 바뀌는 건 저는 인생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 인생을 바꾸는 가격으로 그 정도면 충분히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비만 치료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시장 자체도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꾸준하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비만 치료제 쪽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분명하게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도 결국에는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쪽은 꾸준하게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침 또 생각나는 게 한국 BNC가 저번 주에 저희가 추가 매수하셔도 된다. 맞아요. 네. 말씀을 드리고 나서 굉장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쪽은 꾸준하게 좀 지켜보셔야 되고 뭐 암 관련된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또 저도 암이 무섭거든요. 가족력이 조금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제 암이 또 이 결국에는 우리가 꼭 개발을 잡아야 하고 되죠. 잡아야 되는 그러한 또 이제 질병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또 성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네. 이런 하계 모멘텀이 있을 때는 이제 암 관련된 종목들 좀 지켜보면서 비만 치료제는 꾸준히 암 관련된 종목들은 뭐 임상이나 학회 관련된 이슈 있을 때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약간 이런 질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관련된 레고캠 바이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 먼저 했는데요. 매도 의견을 좀 주시면서 목표가는 8만 원. 높다. 더 갈 수도 있지만 신고가 때는 조금 조심하자. 그런 관점에서 8만 원. 손절가 7만 5천 원이고요. 이제 최병훈 전문가께는 또 임상에 대한 기대감. 또 이 회사가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기대를 걸어보자라는 관점에서 보유, 투자 목표가 93,000원,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토마토증권통 채팅창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매수 문의도 남겨주시고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네. 번째 종목은, 전화부터 전화가 있네요. 네.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수고 반갑습니다. 많았습니다. 네. 자, 시장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우리 금융지주입니다. 예, 우리금융지주. 매수가랑 비중 좀 알려주세요. 네, 13,200원에 10%입니다. 네, 13,200원에 10%. 아, 최근에 올라갈 때 따라 타신 겁니까? 아니, 작년 12월 달에. 오. 작년 12월이면 한참 뒤로 갔다가, 한참 바닥에 있을 때, 이제 좀 막 살아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군요, 그럼. 네. 예, 그럼 우리 금융지주 최근에는 15,000원까지도 장중에 좀 가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외국인도 한번 크게 한번 사기도 했었고. 자, 어떤 게 좀 가장 궁금하십니까? 그 앞으로 전망 좀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예. 이게 조금 상당히 좀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진단 받아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한번 네네. 설명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결정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은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기업적인 무언가 훌륭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혜를 받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이제 이 금통위원장이 이 저PBR에 대해서 이제 1배 미만 종목들은 또 퇴출도 고려하겠다. 약간 이러한 이제 또 센 발언들을 하게 되면서 저PBR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저는 14,200원 정도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분기 배당도 실시를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또 가져가시면은 분기 배당도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14,20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저는 어느 정도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1차 목표가는 15,000원, 2차 목표가는 16,0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저PBR, 밸류 프로그램이 상당히 또 어느 정도 시장을 좀 같이 끌고 가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을 봤을 때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지금 현재 2,700선을 계속 못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게 되면 지금 일전에도 계속해서 2,700선을 못 들어주면서 이 구간의 저항이 상당히 강력하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밸류어 프로그램이나 지금 현재 주도주들의 상승세보다 더욱더 강력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뭐 저는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서 크지 않고 그러면서 이 박스권 고점을 계속해서 못 들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 PBR 관련된 종목들도 무언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제한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 고점에 도달을 했을 때 시장이 추가적으로 움직여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15,000원 정도에서 16,000원 구간까지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4,2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들고 가셨다가 15,000원 근처 구간 혹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서 16,000원까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요 정도 구간에서 차익 실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14,200원 구간 이탈하지 않고 요 구간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으니까 배당 한번 또 받아 가시면서 수익까지 챙겨보시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목표가 15,000원, 16,000원, 손절가 14,200원입니다. 궁금하신 거 좀 네네. 해결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잘 내고 나오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우리 금융지주였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큐렉소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민경 님이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6,300원, 비중 15%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매수하신 이후로 주가는 조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도 2%대 하락의 움직임 보여줍니다. 네. 요 14,000원대를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최병훈 전문가님, 큐렉소 의료 로봇은 앞으로 인조인간 시대에 어떻게 될까요? 의료 로봇은 네. 이제 할 긁어가네. 때가 정해져 있잖아요. 병원이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네. 여기 인공 관절 로봇이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인공 관절. 작년에 뭐 한 200대 가까이 이렇게 팔았는데 올해는 해외 쪽 참가하고 전시회도 참가해서 더 판다고 그러는데 매출 목표로 보니 850억 정도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또 해외 또 인증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729억을 매출을 하는데 이익을 영업이익을 12억밖에 못 내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한 400억 정도 해도 영업이 500억밖에 못 내고 있어. 그러면 이거 만들어가 제작해서 팔아봤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진율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성장을 못하는 매출은 이렇게 늘어도 400억에서 2배나 늘은데도 이익이 얼마 5억에서 10억밖에 안 나오는 거죠. 800억 매출해서 어떻게 10억 정도밖에 이익이 안 나올까? 이게 심각한 그 이익을 못 내는 거죠. 그러면 뭔가 다른 영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든지 그래서 뭐 그냥 써봐라 이렇게 갖다 줘서 병원에 해보고 네네. 그럼 규모가 그럼 시장이 완전히 그 수술 로봇으로 다 차지한다 모르지만 대다수 아직은 뭐 그래서 매출은 성장하고 있는데 이익을 못 넣으니까 이런 것은 투자할 가치가 현재는 없다. 그래서 만약 로봇 관련된 뭐 수술 로봇 이렇게 하더라도 기술력이 아주 좋은데 마진이 좀 잘 나오는 회사들을 좀 찾고 규모의 경제가 되면 일단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 마음대로 이렇게 수요자가 그냥 찾아 쓰는 그런 정도의 기술력이나 그런 시장이 좀 열려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서 지금 절대적인 그래서 과거에 이 주식은 지금 16,000대 사셨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무늬의 테마주죠. 작년에 로봇 뭐 관련도 뜨면서 네네. 같이 수술 로봇도 떠서 이렇게 5,000짜리가 지금 한 5배 올라서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미 시세는 여기서 다 보면 시세가 큰 거래가 이렇게 3번이 되면 천정이 3번처럼 나오처럼 하고 그 다음에는 추세 하락의 제자리까지 결국 과거에 있던 주가 그 정도까지 빠져야 되는 거죠. 제자로 내려올 걸 보여서 저는 전량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이게 싸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테마주 실적이 장기적으로 사는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도 많이 빠졌다 그러면 특히 이제 대기업들 이제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사야지. 소형 기업들은 실적 못 내는 기업들은 단기 매매하고 치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일단 손절 의견 드리겠습니다. 내일 전략 매도 의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큐렉소 진단 도와드렸고요. 네. 좀 실속이 지금은 좀 없지 않나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네. 드네요. 따라서 매도하시고 확실하게 실속 챙길 수 있는 종목으로 종목 교체 조언 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전화로 또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정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 기술인데요. 예,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68,000원이에요. 10%입니다. 10%. 최근에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건가요? 예.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건지 그게 어떤 것 좀 가장 궁금하세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전망하고요. 네.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목표가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목표가를 10만 원? 예? 10만 원 10만 정도 원? 생각하십니까? 한 66,000원 되면 사요. 단기로 보셨구나. 그러시군요. 우선은 6만 아니 6천 원. 하도 올랐다 내렸다 자주 하니까.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수익 챙기는 방향으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 6만 원대 중반까지 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청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정도 길게 가져가실 생각도 있으실까요? 예, 길게 갖고 가고 싶은데 단기로는 6만 급선은 68,000원 그 정도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단기, 장기 둘 다 설명드려 볼 테니까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그에 맞게 진행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하나기술이 이제 2차전지 장비 쪽인데 사실 최근에 2차전지 장비 소재 쪽들 상승 나올 거는 또 많이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하나기술 갖고 계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상승이 안 나올까 생각을 조금 이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저는 시장의 관심도가 언제 나타나느냐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안내를 드렸었던 뭐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탑머티리얼은 현재 구간에서 제가 일전에 요 정도 구간에서 한번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때 수급이 앞선 구간의 물량들을 전체적으로 소화해줄 만큼의 강한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하나기술의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은 이와 다르죠. 현재 흐름을 봤을 때 바닥을 잡아주는 것 같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쪽의 수급을 소화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만큼은 들어와 줘야지 진짜 하나기술이 정말 찐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최근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큰 폭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하나기술이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건데 아직까지 무언가 급등이 나올 만한 시그널은 당장에 보이지는 않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2차전지 장비 기업들, 뭐 PNT나 뭐 하나기술 이러한 기업들은 이제 실적이 좋아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길게 들고 가면 저는 1차 목표가 7만 원, 2차 목표가는 이 정도 구간에서 봤을 때 약 한 8만 5천 원, 3차 목표가 10만 원 정도 두고 그냥 무난하게 들고 가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 해도 수주 잔고가 약 한 4천억 정도 근방이 됐기 때문에 올해에도 이 부분이 그대로 실적에 좀 반영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년부터 캐파가 또 본격적으로 증대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또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있을 그런 이제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정도만 들고 가시면은 뭐 7만 원이 아니라 뭐 8만 원대, 그 다음에 뭐 10만 원대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기술은 조금 장기로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그냥 짧게 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1차 목표가 10만 원으로 보시고 7만 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그때 이제 만약에 앞선 구간만큼의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고 최근 정도로만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매물 구간을 뚫어줄 만큼은 아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더 가주면은 땡큐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향후에 이 정도 수급이 들어올 때 강력한 수급이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혹시나 이제 단가를 좀 높게 가져가고 계시는 분들은 비중이 높으시다면은 그냥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조금 더 타이밍 기다렸다가 마찬가지 수급이 강하게 들어갈 때 추가 매수 혹은 이제 나는 비중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고 길게 들고 가도 상관없어 라고 하시면 지금 바닥권에서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시청자님께서는 뭐 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고 지금은 이제 약수익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1차 목표가 7만 원 정도 두고 가시면서 그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이 안 들어와주고 매물대 받고 떨어지면은 그냥 차익 실현했다가 정리하고 재매수 전략으로 한번 진행을 하시면은 아마 만족스럽게 향후에 또 다시 재매수 구간이 왔을 때 재매수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하나기술 뭐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쭉 가져가셔서 10만 원까지 보셔도 되고 또 차익을 낸 다음에 재매수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궁금하신 부분은 좀 해결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수익 많이 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기술이었습니다. 네, 이런 종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무난하게 그냥 들고 있으면 수익까지 걱정 없는 종목들. 좋은 거 잘 찾으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우리 구리구리 너구리 님이 남겨주신 종목으로 이어갈 거고요. 네. 솔브레인 진단합니다. 27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담으셨어요. 반도체 전공정 관련주로 매수를 하셨고요. 자금은 여유 자금이어서 추가 매수도 할 수 있고 1년 이상 끌고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요새 시장이 개별 장세다 보니까 이 종목이 과연 1년 이상 끌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솔브레인 오늘 뭐 상승세 좋았죠? 3% 상승하면서 시청자님께서도 수익을 잘 보고 계시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2월부터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 긍정적인 흐름들 가져가면서 좀 길게 좀 봐도 수익을 더 키울 수 있는 종목일까요? 이제 전공정, 이제 소재주인데요. 이제 우리가 전공정은 이제 칩을 생산하는데 칩 만드는까지를 뭐, 웨이퍼를 정착하고, 그 다음에 거기 포토마스크 이제 하고, 그것도 전체적으로 뭐 세척도 하고 막 애칭 다 이렇게 다 하는 과정, 칩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그때까지인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재료들을 장비나 재료 업체들은 메모리 반도체,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다니까, 그럼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성장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지금 경기가 아직 좋아지는 거 뭐 지금 수출 증가가 저희가 지난번에 보니 4.5% 정도 나왔으니까 네. 아직까지는 두 자릿수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직 성장을 못하고 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거로 보고 내년에는 경기가 미국도 우리도 전체적으로 확실히 회복할 거로 보여서 전공정 관련된 주식들은 반도체 주식도 올해
삼성전자 그렇고 2분기 정도부터 시세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잡 내년 정도 1년이면 기다리면 충분히 기다리면 과거의 21년도 고점 정도는 뭐 시도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28만 원, 26만 원 이렇게 7만 원에 해서 30만 뭐 고점이 37만이니까 한 30%밖에 안 되거든요. 30% 가지고 1년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9만 5천 원입니다. 29만 5천 가면 팔고 다시 뭐 밑에 내면 사든지 아니면 다른 좀 더 강한 걸로 이거보다는 이제 같은 전공정 관련된 주로서 보면 HP, SP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서울브레인보다는. 네, 솔브레인 충분히 수익은 가능합니다만 길게 가져갔을 때 그 기간에 비해서 수익률은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네. 따라서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비중을 더 키우기보다는 29만 원에서 단기 대응으로 전략 챙겨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왜요? 좀 뭐랄까 별명이 좀 네. 읽으면서 살짝 약간 부끄러운. 네, 그럼 약간- 제가 대신 예. 읽을까요? 대신 닉네임만? 좀 예. 우리 스마트 핸섬 가이님께서 아, 예, 좋습니다. 예, 거기까지. 핸섬 가이님께서 그분께서 이제 멋진 전문가님, 예. 네. 코리아 FT 이게 요즘 또 우리 또 전문가님 또 자동차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쪽에서의 부품주의 또 대표적인 종목 아니겠습니까? 6,190원에 사셨는데 너무 높을 때 사셨습니다. 아, 그러시네요. 저기 꼭대기. 네. 꼭대기에서 30%를 사주셨는데, 자, 이게 오늘 또 어쨌든 간에 꼭대기 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갔다 다시 꼭대기를 향해 또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수익을 또 얼마나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요즘 전기차는 잘 안 팔리는데 또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이브리드 차는 굉장히 또 인기가 좋은 그런 상황이라 전망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전망은 긍정적인데 네. 지금 이제 코리아 FT가 이렇게 올라온 게 결국 그 이야기들이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코리아 FT가 이제 카본 캐니스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차에 들어가는 부품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뭐 GM이나 뭐 포드, 그다음에 뭐 벤츠, 뭐 국내 뭐 완성차 기업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의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차량 좋잖아요. 굉장히 연비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또 이제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차량이어서 뭐 좋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 4분기에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또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신고가에 도달을 하는 종목들을 왜 안 좋아하냐면 제가 매매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데이 트레이딩만 진행을 합니다. 신고가 있는 종목들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수익 중이기 때문에 밑에 산 사람들은 벌써 지금 50%, 60% 수익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단가가 5,000원이든 6,000원이든 7,000원이든 언제 던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2월 중순쯤에 물량이 한 차례 정도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고를 팠다가 상승이 나오면서 물량이 다시 한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완전하게 트레이딩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 나온 것들이 다시 한번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지금은 좀 잘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지금 상태에서는 6,300원 안내 드리고요. 손절가는 지금 상황에서 5,200원 안내 드리겠습니다. 신고가에서 조금 높게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손절가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단가는 확실하게 좀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단기 신고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레이딩적인 영역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5,000원 초반대 그 다음에 목표가는 6,300원 안내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 6,300원 이상으로 또 신고가 돌파해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빠르게 정리해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네. 자, 매매 관점입니다. 높기 때문에 차익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거고요. 목표가 6,300원, 수익률이 많이 높진 않습니다. 손절가 5,200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네, 다음 종목은 TFE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상승세가 굉장한 종목 중에 하나고요. 김선빈 님이 남겨주셨는데요. 37,250원에 16% 담으셨거든요. 이제 오늘 이제 이 종목이 좀 38,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오늘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최근에 조금 횡보하는 구간에서 접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지만 어쨌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단기간에 또 이 종목도 뛰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TFE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11월부터 계속 내려와서 이제 많이 빠져서 요즘 그 박스권에 안 올라간 주식 찾다가 이제 이렇게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이 테스트 공중에 토탈 솔루션 제공한 회사라서 뭐 개별 뭐 시험용 이제 테스트장 그 제품들을 패키징한 것을 이제 테스트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솔루션 제공하는데 그렇게 이익이 많이 안 나는 회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지금 시가총액 4,300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이렇게 보시면 뭐 수익이 뭐 100억 정도 이렇게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고평가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그냥 손절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나올 때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 지금 주가가 다 올랐는데 1분기 4월 말에 5월 달에 나올 때 반도체 회사들이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할 걸 보이거든요. 그러면 대다수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지 않는 종목들 그런 종목도 뭐 한미반도 이런 거 말고요. 나머지 대다수 주변 종목들은 이 3월 달에 변곡에서 아마 하락 쪽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이제 중소형종 막 좋을 때 주로 3월에 변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이미 3월에 고점 찍고 실적 나오기 전에 보유를 하지 않는 게 많이 올라온 주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반드시 손절가를 36,000원 좀 지켜주시고요. 네. 목표가는 지금 뭐 거래가 실로 가고 있으니까 43,000원 정도 목표가 들여서 목표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군요. 36,000원 꼭 지켜보시고요. 43,000원 목표가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전화가 또 왔습니다. 좋습니다. 2부에는 아주 전화가 많이 오네요. 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두산 테스나에 두산 테스나. 오늘 또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매수가랑 비중은요? 47,300원에 예. 저 30%예요. 한 두어 달 들고 계셨어요? 예. 그러시군요. 최근에 또 4만 원 깰 뻔도 했었습니다. 어떤 게 좀 궁금하세요? 이거 한 몇 번 매수를 해가지고 이익을 네. 많이 냈거든요. 예, 예. 그 검산 전문가한테도 네. 초점 받고 이래가지고 이익을 많이 냈는데 이번에 좀 몰려가지고 네. 다른 반도체는 잘 움직이는데 두산 네. 테스나 이거는 계속 안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그래 오늘 조금 움직이고 이래가 내일 좀 추가 좀 매수할까 싶어 그래 전화했습니다. 추가 매수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두산 테스나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이유 좀 알아보고요. 또 추가 매수가 맞는 판단인 건지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가 적절한지 요거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장비 쪽으로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뭐 작년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작년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두산 테스나가 쭉 이제 이 실적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해요. 뭐 전장용 반도체나 그 다음에 고성능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고성능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 시간이 앞으로 길어질 거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활발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뭐 HBM이나 혹은 뭐 CXL 이러한 쪽으로는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사실 실적이 큰 폭으로 뛰어오를 것이라고는 예측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냥 지금 이번에 나온 수준, 고만고만한 수준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매물 구간이 현재 44,000원 구간, 그 다음에 49,000원 정도 구간, 그 다음에 또 이제 5만원 초반대 구간 이렇게 해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순차적으로 조금 뚫어줘야 되는데 오늘 상승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반도체 낙수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좋고 지금 HBM이나 뭐 CXL에 이어서 전공정, 후공정 쪽으로도 이러한 이제 또 이 반도체 훈풍이 어느 정도 불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 두산 테스나에게도 어느 정도는 같이 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44,000원 단가가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일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4만 원 초반까지는 약간의 하락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어느 정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정리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시장에서 뭐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 외에도 그렇고 사실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후발주자로 뭐 최근에 이제 뭐 엑시콘이나 이러한 종목들도 오늘 뭐 시간의 상한가 가면서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들은 상승 나와줄 거는 순환 돌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이 단기적으로 44,000원 구간 매물대를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정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44,000원 매물 구간 뚫어준다라고 하더라도 또 4만 원 후반대 이 구간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정도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 명확한 성장을 보여주기는 힘든 기업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성장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조금 더 강한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일단은 안내드렸던 대로 일단 이 추가 매수는 조금 보시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 매물 구간 뚫어주는지 44,000원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서 정리 전략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상승을 위해서는 뚫어야 될 목표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부담이라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 어쨌든 가격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44,000원입니다. 돌파 여부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어요.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두산 테스나였습니다. 네, 종목 한 가지만 더 빠르게 살펴볼 건데요. 네. 3천당 제약 진단하겠습니다. 김미양 님이고요. 7만 원에 40% 가지고 계세요. 이번 거는 이제 좀 길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김미양 님은 이전에 알테오젠을 8만 원에 파셨대요. 어이구. 알테오젠 지금 19만 원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렇죠. 3천당 제약은 이번에 좀 그럴 길게 수 없다. 가져와서 나도 좀 한 방을 먹어보자 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문가님? 이거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레오캠하고 알테조는 뭐 최고의 종목이니까. 근데 HLB도 그렇고 요것은 그래서 보신 바이오저 이번은 이제 바이오저를 다 보니까 잘해요, 종목들도 네. 보면. 그래서 수익도 잘 내고 본인은 단기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그 정도 그때 잘못된 게 아니라 알테오전도 보시면 5만 원에 사서 8만 원에 파는 게 뭐 정확히 팔았어요. 최근에 이제 내려와서 7만 원 왔다가 올라갈 땐 그럼 다시 여기서 사주면 다른 주식이 있으니까 못 사는데 없으면 여기서 다시 갈 때 돌파하면 9만 원대 다시 10만 원 돌파 그때 사면 지금 100% 다시 나는 거죠. 아니면 5만 원에 사서 내가 50% 정도 나서 8만 원 났으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추세로 이미 월봉으로 대박이 터지는 주식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 공부를 좀 하시면 내용은 잘 모르다가 보시면 양봉 이렇게 해서 여기 안착을 월봉으로 안착했으면 월봉을 안착했잖아요. 대박이 터집니다, 월봉. 그럼 1년 정도 아니가 6개월은 최소한 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듯이 지금 삼천단대는 아직은 안착을 못했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이제 항상 월봉 제가 보는 박스가 상단에서 깨지고요. 또 깨지고 또 지금 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안착하려면 지금 저는 목표가를 87,000원 드릴 텐데 87,000원 정도 드리고 나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주식이 이걸 돌파를 완전히 거래가 실리했고 여기 고점이 돌파를 해서 이렇게 있으면 주식이 더 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정도의 거래량하고 이렇게 봐서는 이 정도를 여기 고점 아직은 돌파 못할 걸로 보여서 저는 87,000원의 목표가에 매도 의견 드리고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7만 원 정도 73,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천단제약 길게 가져가기보다는요. 우리 87,000원에서 수익을 그래도 이번에도 잘 챙기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글로벌 증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방향성이 애매합니다. 원래 이제 혼조세로 좀 시작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 또 중요한 게 파월 의장의 반기 증언이 되겠습니다. 네. 이 이벤트 앞두고서 어떻게 얘기 나올지 좀 보고 가자라는 관점에서 그래도 강보
정보합권에서 주요 증시가 움직이고 있고요. 자, 미국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선물 시장은 나스닥 선물 쪽이 0.8 0. 거의 강하게, 네. 0.8, 0.9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다우도 한 0.6 정도 선까지는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반등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히든 카드 만나러 가겠습니다.